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입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이고 현행 모델은 2015년에 데뷔한 4세대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더 볼드는 현행 모델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공교롭게도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죠. 따라서 이번에 스포티지를 시승을 하면서 최근에 탔던 투싼 페이스리프트와 비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역시 파워트레인이 있죠. 기존의 2리터 디젤 엔진은 SCR이 추가가 됐고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더해졌죠. 그리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7 디젤은 새 스마트 스트림 1.6 디젤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싼과 동일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0 디젤의 앞바퀴 굴림 인텔리전트 트림이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간 사양입니다. 전면의 얼굴은 기존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경우에는 거의 갈아엎었는데 이 스포티지 더 볼드는 기존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화장을 고친 정도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디테일들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면 그릴의 프레임은 동일한데 그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범퍼 하단과 안개등 주변의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릴보다는 안개등 디자인이 바뀐 게 가장 더 눈에 띄는데요. 그 기존에 적용되던 그 사구 아이스 큐브라고 불리는 안개등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국내에 도입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스 큐브라고 불리는 이 안개등 디자인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면의 인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형제차인 투싼과 차체 사이즈는 거의 같은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스포티지가 뭔가 좀 더 땅따래 보이고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전면에서 보면은 차가 좀 좁아 보이고 좀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전장과 전폭으로 보면은 이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조금 크고요. 전고는 오히려 좀 낮은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스포티지가 약간 좀 땅따래 보여요. 이 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범퍼와 머플러 디자인 같죠. 머플러가 양쪽에 하나씩 나온 건 동일한데 범퍼 일체형이 됐어요. 확실히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이 범퍼 일체형이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이 좀 밑에 있잖아요. 확실히 이거는 이런 차가 이제 앞쪽에 가까이 있을 때 이 방향지시등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프리미엄 KL33,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이게 스포티지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거 역시 투싼과 동일하죠. 19인치 타이어는 크루젠 프리미엄과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예,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실내 디자인, 특히 송풍구 모니터 쪽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스포티지 더 볼드는 기존과 거의 동일해요. 물론 송풍구 쪽의 디자인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스포티지 더 볼드의 실내는 블랙 원톤과 브라운 컬러 패키지 두 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가 브라운 컬러 패키지고요. 확실히 블랙 원톤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모니터를 비롯한 센터 패시아는 운전자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죠. 약 10도 정도가 틀어져 있는데 뭐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거는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잘 모르는데 2열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돌출형이 워낙 많아서 사실 돌출형이 현대기아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돌출형 모니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렌토도 그렇고 이 스포티지도 그렇고 이렇게 메리평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메리평이 좀 더 올드해 보여요. 보통 돌출형 모니터의 장점으로는 그 모니터의 이렇게 위치가 높아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메리평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니터의 위치가 꽤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돌출형 못지않게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기아차들이 이 모니터 주변에 관련 그 버튼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와 이 관련 버튼들이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주요 메뉴는 뭐 기존에 다른 현대기아차 동일하고요. 이건 이제 즐겨찾기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 즐겨찾기 버튼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기존에 비하면은 스포티지 볼드도 그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품성을 보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 관련 버튼과 공조장치가 모여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버튼의 수가 좀 많아 보이죠.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은. 그리고 버튼의 그 눌림감이라든가 이런 촉감 이런 건 괜찮은데 이 디자인은
이게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대 기아답게 전체적인 그 버튼의 배치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 버튼들, 메뉴들 있잖아요. 그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과의 거리가 좀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기어레버 앞쪽에는 적당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죠.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은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라는 멘트도 나옵니다. 기어레버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등의 버튼이 모여 있고요. 투싼처럼 컵홀더도 이 날개가 그 양쪽에 2개씩만 마련이 되죠.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 바닥에 그 얇은 고무가 깔려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 청소하기 쉽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투싼과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 깊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500ml 생수통을 넣어놨는데 이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은 약간 좀 걸리긴 하지만 닫히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 그 스포커 상단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베젤이 추가가 됐죠. 이 SUV로는 이 하단 쪽을 깎은 이 D컷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좀 스포티하게 보입니다. 이 펀칭의 경우에는 이 가죽이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의외로 그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 스포크에는 오디오와 음성인식, 크루즈 컨트롤, 트릭 컴퓨터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계기판은 간결한 디자인인데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지금은 계기판 밝기를 제가 가장 밝게 한 상태인데도 그 운전할 때 보면은 저 디지털 속도계의 숫자가 그렇게 눈에 좀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폰트보다는 좀 뭐랄까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주행 모드 시스템의 세팅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ESC 같은 경우에도 TCS를 따로 오프를 할 수가 있네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도 3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 장치, 차선 주의 장치, ISG 온오프,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 버튼을 통해서 개폐를 할 수가 있죠. 약간 길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시트의 기본적인 형상은 투싼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투싼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포티지 역시도 그 방석 부분이 좀 약간 좀 짧아요. 길이가 그 성인 남성한테는. 그래서 앉으면은 그 허벅지 뒤쪽이 약간 좀 허전한 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트의 안락함은 투싼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등 상단 부분이 그 시트 백과 닿는 게 좀 더 편해요. 쿠션은 조금 탄탄한 편이고요. 동반 좌석까지 전동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결하고요. 투싼보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상하행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된 거죠. 1열에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운전석에만 상하행 원터치가 적용이 됐는데 스포티지는 그 1열은 양쪽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도어 포켓은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적당한 편이고요. 이 풋레스트나 오르간 타입의 가속 페달 역시 그 조작했을 때의 감각은 괜찮은 편입니다. 차 사이즈 대비해서 2열의 공간은 괜찮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낮는데 이게 의외로 그 니로와 거의 비슷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투싼보다는 좀 근소하지만 약간 더 레그룸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약간 좀 더 탄탄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클라이닝의 각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이 밑으로 신발이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USB와 12V 그리고 2단계 열선이 마련이 됩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트렁크는 네모 바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하단 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2열 시트는 측면에 레버를 당기면 한 번에 접히고요. 접힐 때 약간 좀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바닥과 이 2열 시트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죠. 예, 지금은 에어컨 통풍 전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색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될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음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요. 그 음량 자체도 이렇게 줄고, 그리고 투싼과 비교를 해보면은 소음과 진동이 이제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3년 전에 그때도 대략 비슷한 시기에 그 투싼과 스포티지를 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진동과 소음에서는 그 투싼이 좀 더 낫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동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운전대로 전달되는 좀 진동이 있긴 하죠. 이 진동이 이렇게 가는 진동은 아니고 약간 좀 파장이 있는 진동. 그리고 시트로는 진동은 없어요. 공회전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 이제 가속하잖아요. 가속할 때는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어요. 이게 그 개선되기 전에 소렌토와 좀 비슷해요. 그때는 소렌토가 가속하면은 이 시트 가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진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 스포티지 볼드는 가속을 좀 하면은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투싼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합니다. 2.0 디젤 엔진과 SCR이 추가된,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더해졌죠. 기존의 6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시승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사이즈의 2.0 디젤 엔진이면은 그 동력 성능이 충분하죠.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기에는 뭐 충분한 또는 딱 맞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1.6과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이 변속기 때문에 2.0 디젤 엔진의 그 승차감 또는 주행 질감이 더 좋다고 느낍니다. 제가 아직 스포티지 1.6 디젤을 타본 건 아니지만 그 투싼 페이스리프트 1.6 디젤과 비교했을 때 그래요. 거기서 좀 이렇게 승차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듀얼 클러치에 비하면은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그 일상적인 주행할 때 훨씬 더 매끄럽고, 특히 이제 저속에서 출발할 때 또는 움직일 때 그때 더 매끄럽습니다. 현대기아는 같은 차급의 같은 엔진이라도 그 소리가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스포티지와 투싼도 같은 엔진인데 엔진 소리가 좀 달라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포티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음량은 좀 크지만 음색으로는 좀 듣기가 괜찮은 그런 좀 스포티한, 이렇게 아마 인위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튜닝을 한 것 같은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포티한 음색은 나진 않고 그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그 소리가 나요. 지금처럼 대략 한 2000rpm 이상을 쓰면은 좀 이렇게 베이스 음으로 좀 낮게 깔려요. 이와 비슷한 급의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하체의 방음이 이렇게 썩 좋은 걸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 투싼처럼 이 스포티지 역시 그 지금처럼 대략 뭐 90이나 뭐 80 이 정도 사이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전체 소음 중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리긴 하는데, 굳이 투싼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하체의 소음 또는 타이어 소음은 투싼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투싼보다 이 스포티지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길을 달릴 때라도 그 충격이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빨리 전달이 되는데, 이 스포티지는 그에 반해 좀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지고, 그러니까 충격 흡수가 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탄탄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싼 주행할 때 그 운전 감각 또는 승차감이, 어쨌든 그 차가 코나와 산타페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뭐 그런 대체적인 전반적인 것도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보다는 코나에 조금 더 가깝다, 굳이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좋아요. 이 차가 2.0 디젤의 사륜이었으면은 투싼 2.0 H트랙과 좀 비교가 쉬웠을 건데 그게 아쉽네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코너 돌 때는 차가 좀 기울어지긴 하는데, 속도가 높아도 좀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최고 출력은 186마력이고 SCR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 기존과 그 출력의 수치는 같잖아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추가가 됐으니까 연비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가속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표본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그 동영상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는 그 속도가 이 더 볼드 8단이 기존의 6단보다 한 4초, 5초 정도 느려요. 사실 투싼 페이스리프트도 기존의 6단에 비해서 제로 200이 느려졌거든요. 그러면 표본이 2배 정도 되니까 대략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이고 투싼 H트랙은 이제 사륜이잖아요. 근데 제로 200은 U차와 투싼 2.0 H트랙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단이 적용된 몇몇 현대기아 차들은 기존의 6단에 비해서 그 가속력이 조금 느려졌는데, 공통점이 있는 게 그런 차들은 그 연비가 좋아졌어요. 공인 연비도 좋아졌지만
그 제가 그 정속 주행 체크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시속 9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순간 연비가 기존에 비하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차선 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익히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린 거라서 딱히 이제 추가로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그 차선 내에서 적당하게 중앙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이것도 역시 대략 한 15초 정도 있으면 경고음이 1차로 울리죠. 그리고 또 대략 한 5초 정도 있으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은 이게 기능이 순간적으로 해제가 됐다가 넘어가서 깜빡이 끄고 대략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있으면은 다시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에코, 스포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스포츠로 바꾸면은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초반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그때의 좀 반응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포티지 볼드는 같은 엔진의 투싼 페이스리프트보다 뭔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은 그 가속 페달 처음 밟았을 때 노멀 모드라고 해도 그 반응이 좀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투싼 페이스리프트보다 좀 더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뭐 거의 같고요. 이 8단 변속기는 다른 현대기아차에서 이미 많이 겪었는데, 스포티지 볼드에 적용된 것도 역시 대체로 부드러워요. 대체로 부드러운데 가끔 가다 가속을 할 때 보면은 뭔가 동력 전달이 이렇게 쭉 되다가 이렇게 좀 끊기는 것처럼 잠시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빼고는 뭐 특별히 변속 충격도 없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보통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인위적으로 변속 충격을 좀 더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해서 다운 시프트 하잖아요. 그때는 약간은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속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주춤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내리막 코너를 스포츠로 돌겠습니다. 엔진은 다르지만 그 투싼 1.6L 앞바퀴 굴림과 코너 돌 때 대략 비슷하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감기는 그런 이렇게 모션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좀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 내리막 코너를 도네요. 근데 같은 코너를 돌면서 보면은 이 스포티지가 투싼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단점 중 하나는 그 ISG 작동할 때의 진동이 있는데, ISG로 엔진이 이제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차가 좀 움직이는 게 커요. 그 평균에 비하면. 그리고 같은 급인 투싼에 비해서도 얘가 좀 더 크고, 그래서 ISG 작동으로 인해서 엔진이 다시 시동이 될 때 이제 진동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뭔가 이게 운전대가 움직이는 게 좀 보일 정도로 진동이 좀 양옆이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SG 작동이 잦은 시내에서는 좀 승차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력으로 가속할 때에는 시트 쪽으로 좀 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고속 안정성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차가 이렇게 착하고 달라붙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고속에서는 이 스티어링 감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보통 요즘에는 다 속도 감흥형이어서 속도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운전대가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데,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운전대가 약간은 좀 이렇게 너무 좀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예를 들면 뭐 2017 산타페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운전대가 너무 빡빡해서 좀 불편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인데, 요 유리창 앞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크긴 합니다. 아까 내리막을 스포츠 모드로 돌면은 그 안으로 살짝 감기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르막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좀 그 반대로 약간 좀 언더가 더 나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ESG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꺾어주면은 차선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그러는 일이 좀 되게 드물어요. 예, 오늘 스포티 더 볼드를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모델 체인지 되거나 부분 변경 되면은 기존보다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스포티지 더 볼드도 그 기존에 제가 탔던 그 2.0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무성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됐고,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기존의 그 2.0 디젤과 비교해서 그 주행 감각 또는 승차감이 좋아진 건데, 그 대표적으로는 그 음색이라든가 그 진동 억제가 좋아져서 이것 때문에 좀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그 전체적인 상품성으로 놓고 봤을 때 투싼과의 차이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만 같았으면은 둘 중에 뭐 살래 또는 누가 물어봤으면 저는 투싼이라고 당연히 말을 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우위에 있는 부분이 승차감에서 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2.0 디젤의 8단 자동 변속기 사양으로 비교를 했을 때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도 그렇고 1.6도 그렇고 타고 다니면서 뭔가 좀 충격이 몸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진다, 좀 피곤하다 오래 운전하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스포티지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엔진 음색이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투싼과 스포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얼굴 있잖아요. 얼굴은 투싼이 훨씬 잘생겼거든요. 얘는 별로 안 예쁘죠. 못생겼죠,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또 큰 차이가 있죠. 얘가 투싼만 같았어도 그냥 스포티지라고 할 건데 그 얼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더 예쁘고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별로 고민 없이 그냥 스포티지를 고를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스포티 더 볼드 2.0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